자, 백석고 2학년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해볼까요? 자, 저희 27번까지 봤고요. 나머지 세 지문 마무리해서 중간고사 수능 융합 대비, 수능이랑 내신 융합 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오시면 되고요. 약간 칠판 좀 약간 산뜻하게 셀로 닦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이 조금 그나마 정답률이 낮은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풀만하거든요. 아마 3, 40분 정도면 끝나지 싶은데 뭐 29번도 뭐 정답률이 낮기는 한데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렵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19년도 기출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19년부터 진짜 지금까지 안 나온 학교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매년 나오는 스테디셀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지문이라서 잘 눈여겨보세요. 특히 29번은 서술형 출제가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자, Thomas Edison was indeed a creative genius. 토마스 에디슨은 실로 되게 창의적인 천재였다. 뭐 당연히 우리 다 공감하죠. 하지만 it was not until 자, it was not until 이거는 이따가 문장에서도 보겠지만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가 아니었다는 건 그때부터야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시점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강조 구문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지? 이건 리딩 부스터에서도 우리가 수업을 한 바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요거는 딱 제가 이렇게 it was not until 하면 바로 이걸 우리 보통 리딩 부스터에서 패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비로소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뭐가 되어서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발견했을 때 몇 가지의 마케팅의 원칙을, 그러니까 마케팅의 원칙,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생긴 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마케팅의 원칙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는 increased success, found increased success, 뭔가 증가된 성공, 그러니까 성공을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딱 봐도 여기서 내용을 가르는 분수령이 딱 봐도 뭐예요? 마케팅 원칙이죠. 자, 마케팅 원칙을 발견하고 나서야 토마스 에디슨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 원칙이 뭔지를 이제 뒤에서 구체화해 주겠죠. 자, One of his first inventions was, although much needed, a failure. 자, 비록 엄청나게 필요했지만 그의 가장 첫 번째 발명은 뭐였냐면 a failure래요. 실패?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패로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질감이 느껴질 거야. 그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두 문장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이질감이지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이질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케팅에서 원칙이 있는데 그게 실패라고? 실패가 뭐지?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In 1869, he created and patented. patent는 특허란 뜻이죠. 그래서 특허를 냈어요. Electronic vote recorder. 그래서 전자 투표 기록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recorded 기록을 하고 total 전체 합산했다는 거예요. 합산을 했어요. 투표를요. 투표용지를 in the Massachusetts state 그 MIT로 유명한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legislature 그러니까 입법 기구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시위 고양 시의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Faster than the chamber's old manual system. 자, 맨이 내가 손이라 했지. 그래서 챔버는 그 국회 할 때 그 방 국회나 이런 데 있으면 그 회의실 이런 데 있지. 그래서 그 회의실, 즉 국회의 오래된 수동 시스템에 비교해서 훨씬 더 빨랐대요. 그럼 혁신이네, 그지? 훨씬 더 빨리 투표할 수 있으니까. To Edison's astonishment, 에디슨이 깜짝 놀란 거죠. failed 했대. 내려왔죠. 그래서 Edison had not taken into account. 자, take into account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뜻 뭐라고 했죠? 고려하다라고 했죠. 에디슨은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어. legislators habit.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입법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으니까 당연히 성공하겠지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경영학과에서 진짜 이거 무조건 배웁니다. 2학년, 3학년 마케팅 막 이런 데서 막 배우는데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경영학과에서는 페인킬러라고 보통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필요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의자가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정리하느라 잠깐 화면 밖에서 저는 의자 좀 조정할게요.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아이폰 쓰잖아요. 근데 그럼 갤럭시로 넘어가려면 아이폰을 썼을 때 정말 그걸 심대하게 불편함을 끼치는 영향이 없으면 사람들은 핸드폰 안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자, didn't like to vote quickly and efficiently. 이거 봐, 빠르게 해주는 건데 빨리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 They like to lobby. 로비가 그 우리나라 말로도 로비인데 저희 조금 우리 지역구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로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좀 나쁜 의미의 그 청탁, 뇌물수수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좀 바기닝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그러니까 좀 우리 지역구 좀 잘 봐주십사 이렇게 좀 협상하는 걸 로비라고 해요. Their fellow legislators as voting took place. 투표가 일어날 때 동료 국회의원들이랑 좀 이렇게 로비하기를 했다라는 거죠. Edison had a great idea. 생각은 좋죠. But he completely misunderstood. 그러니까 아까 실패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오판한 거죠. 잘못 이해한 거예요. The needs of his customers. 자기 고객의 니즈를, 필요를 잘못 이해한 거야. 그죠? 그래서 he learned from his failure. 이러한 실패로부터 그가 뭐를 배웠냐면 the relationship, 관계를 배운 거죠. Between invention and marketing. 아까 마케팅 막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이거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 이 마케팅이 결국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Edison learned that marketing and invention must be integrated.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쭉 나오네요. 마케팅과 발명은 integrate는 너네가 얘기하는 인테그랄 얘기하는 거죠. 그 적분에서 통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통합되어야 한다. 자, 내신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 incorporate. 여러분들 수능 단어장에도 있죠. incorporate, 통합하다. 수동으로 써있으니까 이것도 뒤로 아이씨 자꾸 날파리가 날라다. 자, 그래서 마케팅과 발명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발명을 할 때 그냥 이거면 개쩔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이해해가면서 마케팅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발명을 하라는 거죠. Anything that won't sell. 팔리지 않는 그 무엇은 I don't want to invent. 발명하고 싶지 않아. 라고 에디슨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its sale is proof of utility. utility는 실용성이라는 뜻이야. SUV 할 때 그 U예요. 그래서 실용성의 proof. 잠시만요. 잡았다. 아이씨.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수업하는데 자꾸 앞에서 거슬려서. 자,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고. 자, 우리 수업에 다시 집중. 자, 실용성의, 그러니까 매출이 실용성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릴 제품을 만들어야 그게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용성이 성공이고. 그래서 그는 깨달았대. 그가 뭐뭐 할 필요. 그러니까 needed, realized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걸 깨우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K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사실 큰 게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사실 요거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테일러요. 테일러가 단어, 저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 성 보면 뭐 쿡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애플 CEO가 팀 쿡이죠. 스미스도 있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성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일러죠. 그래서 이거 다 옛날에 저기 그 성을 가리키는 게 다 그 직업이었어. 그래서 일반 평민들, 서민들의 성은 다 이런 직업에서 왔거든.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처럼 뭐 돌쇠 이런 느낌이 이제 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쿡은 이제 요리사였던 거고 선조가. 스미스는 이제 땅 대장장이었고요. 테일러가 저 테일러야. 이 테일러가 뭐냐면 테일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우리 양복 보면요. 양복이 영어로 수트죠. 수트가 핵심 뜻이 뭐냐면 딱 맞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왜 이게 정장이 되냐면 정장은요 기본적으로 재단사라는 사람이 와서 내 팔 길이 뭐 키 이런 걸 다 일일이 수치를 다 재서 거기에 맞는 완전히 딱 나한테 맞는 양복을 수트라 그래요. 요즘은 기성복이 와서 뭐 사이즈별로 이제 팔기는 하는데 원래 진짜 찐 수트는 즉 정장은 원래 맞춤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짜 고급 유럽 맞춤식 정장은 한 번에 막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옷이 3천만 원이야. 미쳤죠? 왜냐면 그거 막 재단사 불러갖고 우리 집까지 와서 재고 막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라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일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단사 그 사람에 맞춘다는 뜻이야. 그래서 맞춰주다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customize랑 같은 뜻인 거겠죠? 맞춤식으로 하다. 네, 테일러라는 단어는 그냥 수능에서 엄청 자주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그의 생각을 거기에 맞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consider the likelihood. likelihood는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고려하다. 대량 생산 의미 없는 무관한 내용이죠. 꺼주시고 2번 그의 발명의 디자인을 단순화하다. 디자인 무관한 내용 탈락. 3번 work with other inventors regularly. 다른 발명가들과 주기적으로 함께 협업하다. 3번 탈락. 4번 have knowledge of law in advance. in advance 또 나왔네. 사전에 미리 법 지식을 갖는다. 4번도 탈락. 무관하죠. 5번 put the customer's needs first. 고객의 니즈를 처음으로 두다. 답 5번이겠죠. 그러니까 put the customer's needs first가 있으니까 put first는 바꿔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우선시하다니까 prioritize 우선시하다 prioritize라고 바꿀 수 있겠죠? 유반여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장 독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이때 꾸면은요 뭐 이번에 시험에도 나와서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수능 공부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문장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딩 부스터에서도 배우겠지만 it was not until 하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 비로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that 딱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뭐라고 하면 되냐면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영순대로 읽어볼게요. 토마스 에디슨은 실로 창의적인 천재였지만 비로소 그가 몇 가지 마케팅 원칙을 발견하고 나서야 하자마자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거 조금 바꿔드릴게요. 어감이 좀 어색하네요.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나서 그래서 발견하고 나서야 그는 더 증가된 성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관계에서 계속조용법 또 나왔네. 자, 계속조용법 뭐라고? 접선. 그래서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된다 했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3번 목적어 도치래요. 그러니까 learn은 뭐뭐를 배우다니까 타동사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전치사가 왔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요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왜냐면 지금 계속 실패를 강조해 왔으니까 당연히 필자 입장에서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더 독자에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목적어랑 전치사구의 위치를 뒤집어서 얘 먼저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29번 바로 볼게요. Attitude has been conceptualized. 태도는요, conceptual, 개념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나눌 수 있대요. 4개의 주요 요소로. affect는 이게 영향을 끼치다잖아. 명사로 쓰면 감정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affection이 되잖아. affection이 너네 애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감정, 이런 걸 affe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ffect는 너네가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만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affective는 그래서 감정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내년에 고3 되시면 1등급과 그 이하를 가르는 아주 핵심 단어가 될 거예요. 의외로 많은 고등학생들이 저걸 감정으로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좋고 싫고의 감정을 필링이라 해놨죠. 감정이라는 첫 번째 요소, 그다음에 인지라는 두 번째 요소. 그래서 어떤 믿음들을 평가하는 게 그게 바로 인지죠. 그리고 세 번째, 행동적 의도. 행동적 의도라는 건 스테이트먼트, 진술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would behave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행동적 의도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 인지, 행동적 의도, 그러니까 의도라고 줄일게요. 그다음 네 번째 행동 이렇게 네 가지로 태도를 나눌 수 있대요. 딱 봐도 태도가 이제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죠. 자, 그래서 public attitudes, 공공의, 대중의 태도는 toward the wildlife species and its management. 자, 야생동물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와 그리고 그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are generated, 파생된대, 비롯된대,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 주요 요소들이 서로 각기 독립적이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interaction 때문에. 그치?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다 혹시 모르니까 단어 한번 잡아드릴게요. interdependent죠?
왜냐면 이거 요약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단 요약.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interdependent라는 단어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forming our attitudes toward wolves. 그래서 늑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사람들은 strive,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그래서 이 태도의 감정적인 component, 요소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대. 자, 요건 이따 문법에서도 보겠지만 strive to keep이잖아. 그러니까 keep을 동사로 잡으세요. keep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죠. 그래서 자동사가 되면 자기가 주어가 어떤 상태를 지키는 거고 타동사가 되면 이제 뭐뭐를 지키다가 되겠지. 근데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s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네. 그럼 이건 뭐냐면 consistent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도를 형성할 때 있어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뭐와 인지적인 부분과 조금 consistent, 일관되게 하고 싶대. 일관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좋아하는 쪽이면 그러면은 인지적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만약에 싫어하면 인지도 부정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could dislike wolves. 나는 아마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난 늑대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싫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감정이죠. 그러니까 줄여서 A라고 할게요. affective. 그리고 I believe. 아까 믿음, 신념이라 했잖아. 인지는. 그래서 나는 믿기로 늑대들이 왜 싫냐면 얘네가 사람들을 자꾸 여태까지 have, 죽여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인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당연히 나쁜 거야. 그러니까 늑대는 난 싫어. 그러면 이제 행동적 의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result from 뭐로 비롯되겠어? 이것, 즉 늑대가 싫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부분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하게 된대요. wolf control program. 늑대를 통제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늑대를 좀 개체를 이제 통제하고 좀 죽이고 이러는 거겠지. 그래서 실제 행동은 아마도 뭐일 거래? 그 늑대를 직접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감정적으로 늑대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인지도 부정이고 그러니까 의도도 부정이고 그러니까 행동도 부정인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예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 콤마하고 뒤에 이렇게 producing이라 돼 있네. 이거 이따 보겠지만 분사 구문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냈대요. 그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태도의 4개가 네 가지 요소가 뭐겠어? 전부 호응하겠죠. 호응. 그러니까 부정이겠지.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서로가 하나의 전반적인 태도를 만들어냈으니까 요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요걸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consistent with. 그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일관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번 attitude drives the various forms of belief. 태도는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만들어낸다. 탈락이죠. 왜냐면 신념은 즉 인지적 요소잖아. 인지적 요소는 태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지. 근데 태도가 믿음을 만들면 어떻게? 믿음이 태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건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2번 all aspects of attitude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바로 끝났네. 자, 모든 태도의 측면은 다 서로에게 일관된다. 답 2번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이 문제를 풀 때 아쉬운 건 컨시스턴트니까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답률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떨어질 문제는 아니었다고. 이건 그냥 뭐냐면 물론 오래되기도 했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소재를 들고 와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더더군다나 그랬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왜냐면 2019년이잖아. 무려 4년 전이야, 4년 전. 그지?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이면,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18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잖아. 그지?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애들이 여기서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던져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 세대에서는 이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3번. 인지적인 태도의 요소가 outweigh. outweigh는 weigh가 무게잖아. 그럼 무게가 더 out. 나가리 되게 무겁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짓누르는 거겠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짓누르는 거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 컨시스턴트가 답인데 아웃웨이가 어떻게 답이 돼? 얘는 서로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 다 중요하고 다 일관된다고 했으면 outweigh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되겠죠. 2번이 답이니까 3번 그냥 자동 탈락인 거예요. 4번 태도의 요소는 simultaneously
자, 이거 다 발음도 중요해. simultaneously라고 발음하고요. 이건 동시에란 뜻이에요. 이것도 단어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평가될 수가 없다. 뭔 소리야? 서로 상호작용하면 동시에 평가할 수 있죠. 4번도 탈락이지. 그러니까 2번이 돼서 3, 4는 그냥 탈락이고. 우리의 편향된 태도는 get in the way. 자, 요거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get in the way of. 이거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interrupt 같은 단어랑 적절히 호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interrupt in, 뭐뭐에 방해하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편향된 태도가 방해한다? 강탈락이지. get in the way of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혼자 이러고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걸리적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해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는 당연히 이게 답이 아니었으니까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단어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내신, 수능, 막론하고 자주 나옵니다. 자, 문장 볼까요? 분사구 수식. 이거 쌤 분사구가 아니라 형용사인데요? 네, 빙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분사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구이긴 하지만 제가 분사라고 한 거는 분사인 빙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컨스턴트는 특히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꼭 눈여겨보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2번이나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 그리고 여기가 빈칸 부분이었잖아. all aspect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콤마하고 끝나죠. 그러면서 얘는 분사구문이고 맨 뒤에니까 결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진짜 한 10번 나오지 않았을까? 그지? 대망의 30번. 드디어 끝이네요. 자, 이 수업을 하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빨리 자야겠어요. 피곤해요. 여튼 30번까지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확실히 수능이랑 내신을 같이 공부하면서 독해력도 끌어올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유반여 같은 것도 잡아주고 문법적인 독해가 필요한 부분도 잡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통합적인 대비가 훈련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훈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무리 어쨌든 얼른 각서라고 하십시다.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 plane, 또 plane 비행기 하지 말고요. inclined는 이렇게 기울었다 뜻이야. 그래서 거기 각주 달려있죠? 경사면, 기울어진 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뭐 하려고? Help you move an object. 어떤 물건을 이렇게 편하게 경사면을 타고 이렇게 쓱 나르기를 원한다면 then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면 경사면을 타고 가면 더 긴 거리로 물체를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 longer distance가 의미심장하죠.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너가 바라던 높이까지 도달하려면. 자, then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ly below and moved upward. 그냥 바로 밑에서 시작해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자고 이렇게 비탈길로 이렇게 경사된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한 번에 확 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거리상으로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네모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뭐 2, 3 이렇게 했으면 4, 9, 13, 에이씨 루트 13으로 나오네. 이게 더 짧잖아. 이거 5보다. 그치? 5면 루트 25니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간다는 거야. 지름길 앞두고. 자,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to you. 이건 아마도 너한테 꽤 명확할 텐데 from a lifetime of stair climbing. 스테어가 계단이죠. 계단 그러니까 우리 lifetime, 일생 동안 계단 오르내리락 하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계단 오르고 내릴 때. Consider all the stairs you climb compared to the actual height. 그래서 너가 올라가는 그 건물의 높이랑 그다음에 실제 높이랑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지? This height is always less than the distance you climb in stairs. 그러니까 이 높이, 그러니까 실제 높이 얘기하는 거죠. 실제 높이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대? 너가 걸어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을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롱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거리가 훨씬 더 짧다라는 거잖아. 그지?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이니까 그럼 같은 얘기 하겠다는 거네. 그럼 요거 그대로 내려가서
구체화하는 포인트 잡으면 끝나겠네요. 그죠?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그래서 너가 의도된 목표까지, 높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빈칸해야 돼 라고 하고 끝내요. 그래서 now, 만약 if we were to pass on the stairs altogether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목적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pass on the stairs, 계단을 타고 다 같이 올라가. 그래서 그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it would be a shorter climb for sure. 그러면 한 번에, 그러니까 계단을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 하면은 한 번에 올라가면 훨씬 더 쉽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더 짧잖아.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거보다 이렇게 빡 올라가는 게 더 짧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벗이야, 벗. 하지만 필요한 힘이 그렇게 하려면 would be greater. 그러니까 힘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네 계단 오를 때 한 계단씩 오르는 게 편해? 세 계단씩 오르는 게 편해? 그러니까 세 계단씩 오르면 더 빨리 가죠. 그지? 그러니까 왜 그래? 한 번에 올라가는 높이가 더 크니까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계단, 근데 문제는 세 계단 올라가면 어떡해? 당연히 더 힘들잖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we have stairs in our homes rather than ladders. 그러니까 사다리 타면 한 번에 빡 갈 수 있죠. 근데 왜 사다리 안 타고 계단으로 가냐 이거야. 올라갈 때 힘이 너무 드니까 그런 거잖아. 끝났네. 요거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도한 높이로 올라갈 때 계단을 쓰는 이유가 뭐다? 힘을 줄이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정답 허무하죠? 1번. More distance in stairs is traded. trade가 교환하다잖아. 그러니까 맞교환된다는 거죠. 더 많은 거리를 이제 희생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더 적은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답 1번. 끝. 그러니까 거리를 버리고 힘을 얻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지? 편안하게 오르는 게 더 나으니까 차라리 조금만 더 거리가 걸리더라도. 그지? 2번. 사다리는 위치해야 된대. 매우 가파른 각도에서. 자기는 그냥 개소리. 탈락. 3번. 거리는 측정돼야 된대. 매우 정확하게. 3번. 측정 얘기한 거 아니죠. 탈락. 4번. 사물의 무게는 무게를 왜 줄여? 이것도 탈락. 5번. 슬로프는 경사면이라는 뜻이야. 경사면이 종종 선호된다. 뭐에 비해서? 계단에 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계단을 안 탔겠지. 그러니까 그럼 맨날 평생을 힘들게 살겠지. 5번은 이 지문의 주제와 반대되는 지문이죠. 선지죠. 자, 내가 consider 고려해봐요. 고려해보세요. 모든 스테어가 네가 climb 오르는데 그거를 compare to the actual height. 너가 실제의 높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분사구문이었죠? 분사구문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시동작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비교된다? 이게 요거에 대비해서 비교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실제 높이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분사구문 중간에 꼽살이 낀 거고요. 자, B2. 이게 이제 월2라고 하면 보통 이제 너네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B2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B2 용법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부정사가 갖는 시간성 우리가 리딩 부스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B2 같은 경우는 보통 의미가 어떻게 나뉘냐면요. 첫째, 예정이 있고요. 둘째, 의무가 있고요. 셋째, 가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투부정사가 갖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온 거야. 예정은 뭐 당연히 그냥 미래니까. 그래서 뭐 민석이는 내일 아침에 올 예정이다. 이러면 B2 쓰면 돼요. 그래서 he is to come tomorrow. 이렇게 하면 그는 내일 올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의무도 이건 뭐냐면 앞으로 뭐뭐 할 의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민석이는 내년이겠네. 민석이는 이제 이 강의 듣고 있는 민석이는 내년쯤에 병무청에서 편지 날라고 했죠. 신체 검사. 그래서 민석이는 내년 정도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의무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이 의무예요. 자, 그리고 가능은 뭐 예를 들면 민석이는 내후년부터 대학교에 다니면 뭐 중앙도서관, 그 대학의 중앙도서관을 다닐 수 있다. 그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2 가정법이라고는 안 썼는데 왜냐면 저걸 보통 가정법 미래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B2를 과거 시제로 꼬은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런다고 치자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단을 한꺼번에 넘어간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월이 나왔고 그래서 가정법이어서 우드가 나왔고
우드가 나왔다. 우쿠슈마 속뜻추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were2는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were2는 결국 be2의 과거 시제형으로 변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는 앞으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건 그냥 알기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다 훑어봤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30번까지 제가 그 복습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해 놨잖아요. 교재에. 그래서 연습 문제도 한번 다시 재풀이 해보시고 그 독해 그 하는 칸을 통해서 내가 이게 독해가 전반적으로 다 한글로 제대로 옮겨지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게 다 되면 이제 파이널 때 제가 파이널 문제풀이, 기출문제 같은 걸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백석고는 내신 대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얼른 문제 한번 싹 풀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찝어준 유반여도 외우시면서 단어장에 있는 단어도 충실히 빈틈없이 외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주옥 같고요. 다 시험에 수능에 충분히 나올 만한 좋은 단어들 너무 많으니까 수능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로 꼭 단어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해서 웃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